20살의 유나는 오랫동안 엄마를 원망해왔다. 엄마는 날 버렸어. 아버지는 그 말 외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유나의 세상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늘 무뚝뚝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술 냄새를 풍기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내 엄마는 그런 여자야. 남편도 딸도 버린 여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유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물어봤자 같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대신 그녀는 마음속에 단단한 벽을 쌓았다. 엄마에 대한 기억은 하나씩 지워갔다. 엄마가 만들어주던 계란말이 맛도, 함께 걷던 학교 가는 길도, 자장가를 불러주던 목소리도.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유나는 친구들이 엄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리를 피했다. 우리 엄마가 마리아라는 문장이 시작되면 그녀는 핸드폰을 보거나 화장실에 갔다. 누군가 엄마 안 계셔? 라고 물으면 일찍 돌아가셨어라고 거짓말을 했다. 차라리 죽은 게 나았다. 버림받은 것보다는. 대학교 2학년 여름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은 한산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았다. 친척들은 와서 형식적인 위로를 건네고 떠났다. 유나는 혼자 빈소를 지키며 멍하니 영정 속 아버지를 바라봤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유나는 아버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서류들, 낡은 명함들, 먼지 쌓인 시계들. 그러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노란색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유나에게 익숙한 필체였다. 엄마의 글씨. 유나는 숨이 막혔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그날 밤 그녀는 봉투를 열지 못한 채 침대맡에 두고 잠들었다. 아니, 잠들지 못했다. 사흘을 그렇게 보냈다. 봉투를 들고 다니면서도 열지 못했다. 버스 안에서, 도서관에서, 편의점 앞에서 손에 쥔 채로 하염없이 봉투만 바라봤다. 결국 넷째 날 새벽, 고요한 순간에 유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편지. 유나야. 이 편지를 읽는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 이젠 아무 의미 없겠지. 그래도 엄마는 그 말을 남기고 싶었어. 사실 엄마는 널 버린 게 아니라 지켜주려 했단다. 그 문장은 유나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편지 속에는 몰랐던 사실들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회사 부도로 빚더미에 앉았고 돈을 빌리기 위해 위험한 사람들과 엮였다. 그 과정에서 엄마가 대신 보증을 섰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도망치듯 떠났던 것이다. 그 사람들은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 너를 학교에서 데려가겠다고 협박했지. 엄마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너를 데려갔을지도 몰라. 유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흘렀다. 엄마는 너랑 헤어지는 게 너무 무서웠어. 그날 아침 내가 학교 가기 전에 엄마 사랑해라고 말했지. 엄마는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 목소리 내면 울 것 같아서. 너를 두고 떠나는 게 얼마나 아팠는지 넌 평생 모를 거야. 하지만 엄마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어.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아빠에게 부탁했어. 내게 진실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엄마를 미워하며 사는 게 엄마를 그리워하며 아파하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는 바보였나 봐. 유나는 멍하니 앉아 편지를 끝까지 읽었다. 언젠가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날엔 부디 나를 미워하지 말아줘. 엄마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 그저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란단다. 마지막 주소를 남긴다. 혹시 내가 원한다면 찾아와 줘.
서울 종로구 묘동 31-2. 눈물이 흘러 봉투가 젖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엄마가 왜 떠났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 나섰다. 서울 종로구 묘동 31-2. 하지만 그곳은 이미 오래된 건물이 철거된 자리였다. 빈터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유나는 근처 가게 주인들에게 물어봤다. 여기 예전에 누가 살았는지 아세요? 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거기 조용한 여자분이 살았는데 몇 달 전에 요양원으로 가셨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요양원이요? 어디? 노인은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저 위쪽에 은빛나무 요양원이라고 있어. 거기 계실 거야. 유나는 숨을 고르며 요양원 문을 열었다.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 여기 계신 분 찾아왔는데요. 이름이. 유나는 목이 메었다. 엄마 이름을 부르는 게 얼마만인지. 김은주 씨요. 간호사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아, 그분. 요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기억이 자주 흐릿하시고. 그래도 가족분이시라면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밖에 계세요. 유나는 마당으로 나갔다. 햇살이 따뜻한 오후였다. 흰 머리의 여자가 휠체어에 앉아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등 뒤의 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엄마다. 유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발소리가 들렸는지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순간 시간이 멈췄다. 엄마. 여자는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유나야? 그 한마디에 유나는 무너졌다. 그날 밤 요양원 복도에선 오랜 시간 억눌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엄마는 치매로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어떤 날은 유나를 알아봤고 어떤 날은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 하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찾아갔다. 엄마 나야. 유나. 유나. 우리 유나? 응, 엄마 딸. 엄마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래. 예뻤지. 많이 보고 싶었어. 어느 날 엄마가 유나의 손을 꼭 잡고 물었다. 너 이름이 뭐였지? 유나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유나예요. 엄마 딸 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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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그 이름을 몇 번이고 중얼거렸다. 잊지 않으려는 듯이. 그날 유나는 깨달았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라는 걸. 며칠 후 엄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유나는 장례를 치르고 다시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엄마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 그저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란단다. 그때 편지 뒷면에 삐뚤빼뚤한 아이 글씨가 보였다. 엄마 사랑해요 유나 7살 때. 유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이건 자신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쓴 편지였다. 엄마 생일 선물로 만들었던 카드. 엄마는 그걸 버리지 않고 편지 뒷면에 붙여서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제야 유나는 깨달았다. 편지는 엄마가 떠나던 날 그 어린 딸의 낙서를 마지막으로 품고 있었던 것이다. 우린 종종 누군가의 사라짐을 배신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의 형태이기도 하다. 남겨진 사람만이 그 의미를 나중에 알게 된다. 유나는 엄마의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 알았어. 엄마가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처럼.